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일주일이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서울서 또 강의를 이틀 연장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도 뭐 또 현장 답사 또 며칠 동안 다녀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자, 오늘은 2018년 1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매매, 전세, 시장 동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그랬듯이 전세 가격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광주 서구가 0.42%, 대구 서구, 과천, 세종,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대구 북구, 대구 남구, 양주가 뜬금없이 튀어나왔는데 성남 중원구 계속해서 몇 달째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죠? 전세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게 되면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가 힘들겠죠. 하방 경직이 있으니까 밀어 올리니까. 마찬가지로 매매 가격 상승률 보면 당연히 광주 서구 0.39%, 광주 동구, 대구 남구, 고양 덕양구 여기는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대전 유성구, 하남, 종로구, 순천, 순천, 부천, 대구 서구. 자, 광역시는 지금 대구와 광주가 그리고 대전 이렇게 이렇게 시장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순천, 중소도시는 순천이, 광양과 순천, 여수가 괜찮았어요. 인구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부천과 비규제 지역인 부천, 그리고 뭐 인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용인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전세 가격 하락률 한번 볼까요? 청주 상당구 0.53% 마이너스 맞네요. 천안 동남구. 야, 천안이 계속 빠지고 있네요. 어찌됐든 전세 가격이. 하남이 상승률에도 0.21% 있었는데 매매가 하락률, 전세가 하락에도 마이너스 0.27%다. 뭐 이렇게 된다면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김해, 충주, 평택, 포항 북구, 춘천, 춘천이 다시 뜬금포로 들어왔는데요. 춘천 강원도 쪽 다들 힘들죠. 일산 서구, 울산 중구. 자, 울산 광역시 중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곳이 울산 중구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부산이 조금 힘들고 그렇죠. 자, 매매 가격 하락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하니까 매매 가격도 하락합니다. 청주 상당구, 청주 서원구, 천안 동남구, 아니나 다를까 부산 사하구, 아산은 어차피 천안 동남구하고 같이 붙어 있고, 천안하고 아산하고는 같은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춘천, 평택, 입주 물량, 거제 지역 경제가 안 좋은 거, 울산 남구 지역 경제 안 좋은 거, 마산 해운구도 일맥 대동소이합니다. 패턴들이 지금 보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순천 이야기, 인구 가격이 올라도 인구 문제가 약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좀 많이 있는 곳,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곳은 시장이 조금 이렇게 지역 경제가 살짝 흔들려도 좀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 울산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뭐 거제라든지 그다음에 통영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은 인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의 시장이 침체가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인구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인구가 얼마 정도 있느냐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뭐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그냥 여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 외노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보시면
전국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은 지금 5,182만 1,881명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여기서 빠지겠죠. 여기 더 많죠. 뭐 정식적인 통계는 뭐 150만 명이라 그러는데 더 많겠죠. 예.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가 978만 명, 부산광역시가 344만 명. 부산도 인구 많이 줄었다 그죠? 서울도 많이 줄었고, 대구가 246만 명, 인천이 295만 명. 왜 인천이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구보다 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광주가 146만 명, 대전이 149만 명.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대전이 많은데. 울산광역시가 115만 명, 그다음에 세종특별시가 31만 명, 경기도가 1,300만 명.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들이 굉장히 많죠. 서울에서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 가격은 오를까? 인구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강원도가 154만 명, 충청북도가 159만 명, 충청남도가 212만 명, 전라북도가 183만 명, 전라남도 188만 명, 경상북도 267만 명, 경상남도 337만 명, 제주특별자치도 66만 명 정도 되고요. 이것을 이제 전국 단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그다음에 해서 여기 다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순천시 한번 볼까요? 순천시 보면 검색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에 전라남도로 해서 그냥 하니까 행정구역 하니까 다 전라남도 전체가 다 나오네요. 순천이 28만 명, 그다음에 순천시에 또 이제 시군구네요. 여기에 그다음에 광양시 한번 볼까요? 광양 15만 1,000명. 그다음에 여수 한번 볼까요? 28만 명. 예.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곳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막 움직여도 사실은 선뜻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구 보시는 분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증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증감을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눈에 딱 띄는 것은 얘네요.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고 이쪽 지역도 계속 지역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요? 볼까요? 상당구네요. 그러면 청주 상당구입니다. 여기 청주 지역입니다. 청주 지역. 예. 자, 여기는 또 붉게 물들어 있는데 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과천이네요. 과천은 전세 가격이 계속 이주 수요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은 받쳐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붉게 탁 물들었는데 볼까요? 서구인데 어디 서구입니까? 광주 서구네요. 광주 동네, 광주가 여기 다들 좋네요. 분위기 좋네요. 그다음에 여기가 울산이 되겠어요. 울산이 되겠고 또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는 어딘가 볼까요? 서구. 아마도 여기는 세 번째 대구일 겁니다. 예, 대구. 여기 대구 전세 가격 잘 어찌됐든 잘 받쳐주고 있죠.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이고요. 서울이 전세 가격이 많이 한 두어 달 전까지 전세 가격 그래도 잘 받쳐주다가 한 달 반 전부터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증감으로 가보겠습니다. 매매 증감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이 서울은 지금 소강 상태에 빠졌다. 그죠? 상승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없어요. 보시면 전환한 건 없는데 저 볼까요? 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없습니다. 전환한 것은 없는데 어찌됐든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부산은 어찌됐든 아직까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슷하죠, 패턴이. 자, 대구
대구 여기까지인데요. 달성군까지. 대구 남구가 이번에 0.35%로 어찌됐든 매매 가격이 잘 지탱하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하락 반전하는 것도 나온다, 그죠? 여기는 붉게 물들었다가 여기 이제 하나씩 하락률은 작지만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도 나옵니다. 대구 북구. 상승률이 많이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인천 보십니다. 매매 현금 이제 여기는 아직도 혼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굉장히 지금 몇 달째 계속 매매 가격 상승률이 좋고요. 계양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연수구는 완전히 왔다 갔다 하고 남동구는 강보합세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중구 동구는 역시나 조금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오르고 내리고가 같이 있습니다. 그죠? 자, 광주, 예. 제일 멋있다.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예.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언론에 나오면, 사람들이 물건을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보시면, 유성구하고 서구, 중구가, 괜찮고요. 동구는, 약보합세,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자, 울산 여전히 안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세종이 이제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전체는 0.04% 올랐는데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서울과 달리 막 날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수도권은 연관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고양 덕양구가 0.33%로 상당히 좋고요. 나머지 뭐 다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수도권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넓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곳만 일단 한번 보면 평택, 안산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예,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 물량 때문에 그런데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분양권 마이너스로 팔까요 말까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뭐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십시오. 뭐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다시 돌아가려면 한참의 에너지 축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에너지 축적 시간.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어제 그 책방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 데이터를 매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그러면 상승 반전하기 위해서 에너지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축적 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릴까라는 것을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어느 지역인데요. 여기가 대구입니다.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대구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화랑세를 띠고 있습니다. 부산과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일 때 대구는 잘 나가고 부산도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부산이 조금 안 좋아지는 시장이었고 근데 대구는 계속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계속 좋아지다가 자 서울과 부산은 좋은데 대구가 하락 반전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시장 상황,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딱히 이거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데이터는 모든 어떤 요인들의 칵테일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시장 상황만 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대구가 이때부터 여기까지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즉 뭡니까? 하락 반전을 했다라는 거죠. 하락 반전을 했는데 여기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을 2015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5월 29일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하락 반전을 했고요.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 튀어서 올라가는 이때까지 오기 전까지의 요 부분 약한 붉은색을 띠면서 계속적으로 미미하게 상승하는 이 부분들 즉 뭐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이것을 에너지 축적 기간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너지 축적 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2015년 말부터 여기 이 부분까지
2018년 4월 또는 여기까지 조금 더 왔다 그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2월 조금 더 땡겨 한 요 정도까지 에너지 축적 기간이라고 본다면 약 2년간 에너지 축적 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원체 많아 버리면 지금 벌써 울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울산이 맞습니다. 맞죠? 언제입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데는 시장이 좋았는데 서울도 좋고 부산도 좋고 여기 경기도 다 좋았는데 2016년 초부터 울산은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하락형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것은 2016년 말이니까 2017년, 28년 그런 다음에 다시 얘가 또 소강 상태, 그러니까 색깔의 변화가 없는 소강 상태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다시 붉게 나오려면 이제 하락의 초입이니까, 초입 정도는 아니지만 하락이 한참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장 울산 지역이, 이 지역이 당장 지금 파란색들이 많은데 하락률이 높은데 이게 당장 이렇게 빨갛게 나타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을 하고 있다가 하락이 이제 멈추고 에너지 축적 기간, 즉 색깔의 변화가 없이 계속 진행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게 적어도 1년, 2년 이렇게 된다 보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동안 꾸준히 빠졌는데 이것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까지 한다라면 적어도 앞으로 또 한 2년 정도는,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더 당장이 아니라 한 1년, 2년 정도는 더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이 다 그랬으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회복한 케이스죠. 이때 딱 물량이 없어가지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패턴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상승하고 또는 횡보를 하고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횡보를 하고 올라가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되는 거죠. 전국 시도 단위로. 이러다가 어떤 뭐 IMF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큰 게 터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딱 한 단계 내려앉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면 그때 똑같은 이런 패턴들이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외적인 경제 충격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사실 우스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이 된다라면 보수적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너무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한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개수 늘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어떤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비춰봤을 때에 결코 이렇게 뭐 나쁜 정책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가계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고통을 주지만 어떻게 나중에 크게 터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백신 주사 뭐 이렇게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의 요지는 질문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에너지 축적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에너지 축적 기간은 대구처럼 이렇게 짧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한 2년 만에 다시 상승 반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울산처럼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상승 반전하려면 하루 만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 주 만에 탁 빨갛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 축적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갈 것 아니냐. 당장, 빨갛게는 되지 않는다. 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지금 보면 한 1년 넘게 지금 침체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상승 반전하려면 적어도 정책적으로 뭐 청약 조정 지역을 풀어준다던가 뭐 이런저런 것이 보탬이 되면서
이게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려면 당장 몇 개월 만에 상승 반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사정이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서울도 굉장히 좋았는데 좋다가 9.13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소강 상태를 맞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에너지 축적 기간 또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장에 뭐 몇 달 정도, 적어도 몇 달 정도는 갈 것이고, 서울은 처음부터 지금 안전자산이라 생각해서 입주 물량도 작고 하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전국에 있는 돈 많은 자산가들이 서울에 똘똘한 거 한 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장과 달리, 다른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달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여기는 한 채를 집 하나 사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지금 경상남북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참 떨어지고 있죠. 한참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016년 3월입니다. 2016년 3월. 여기 2016년 3월인데 2016년 말부터 2015년 말부터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3년째 죽을 쓰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창원분을 비롯해서 뭐 거제, 통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 또 뭐 안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 반전을 하려면 이게 하락이 일단 멈춰야 돼요. 하락이 멈추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혼재 상황이 벌어지다가 이렇게 변동률이 없는 소강 상태, 보합세를 한동안 가야 돼요. 한동안 보합세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지방들은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상도나 그다음에 경상남북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기 시흥, 평택 시흥, 안산 이쪽들, 그다음에 이제 부산 이런 부분 이쪽들은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고 뭐 결국은 견디는 자가 강한 거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세월이 조금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저기 에너지 축적 기간 분명히 이게 한두 달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몇 달 또는 적어도 몇 년 정도의 어떤 기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물론 이제 다 보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주 제가 올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국적인 매매 전세 시황은 직접 한번 보시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 계속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탁, 이렇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붉게 타오를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숟가락 하나 탁 던지는 거. 그런 방법도 좋을 수 있고요. 미리 충분한 이제 침체를 장을 겪었고, 충분히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겠다. 이제는 상승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이제 찾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뭐 요즘 얼마나 앱 좋습니까? 호갱도노 뭐 부동산 지인 뭐 밸류맵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가셔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시고 또 뭐 투자할 만한 거 있으면 골라보시고 그렇게 하면 계속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한국경제 양길선 기자가 메뚜기 떼처럼 사람들이 다닌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 말. 메뚜기 떼처럼 돌아가면서 투자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그거를 강제로 못하게 한다든가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정부 정책도 그런 사람들에 대비해서 뭔가 또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다른 지역에 산다 그러면 뭐 추가 과세를 한다든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필요에 의하지 않고 뭐 이사라든지 뭐 취약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거 외에 가서 산다 그러면 또 어떤 극명한 극단적인 어떤 또 규제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쉽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또 표와 또 이제 정치는 결국 표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또 너무 이렇게 막 바퀴벌레 막 이렇게 죽일 수만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 같고요. 정권 말기에도 만약 계속 이렇게 간다라면 대단한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봐야 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